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 번째 공은 좀 더 아래쪽 모래 가까이를 쳐서 더 많이 굴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요. 릴리스 되죠? 박혀있는 경우는 샷을 아래쪽으로 쳐서 그린의 앞쪽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핀을 향해 굴러가야겠죠. 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모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한 요령이 생길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퍼팅으로 가보도록 하죠. 퍼팅은 골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점수에 기여하며 행운의 날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다양한 스타일의 투어를 종종 구경하곤 하실 텐데 거기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 철저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점을 찾아 보완해 가기로 하죠. 퍼팅을 향상시키는 가장 간단한 연습은 일직선상의 6피트 퍼트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원하는 건 저의 스트로크로 딱딱한 퍼트를 하는 겁니다. 공이 구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신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스트로크가 추의 운동과 같다는 것을 전 확신합니다. 어깨로부터 내려와서 팔과 손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움직이긴 합니다만 손목을 바짝 긴장시키면 안 되고 약간의 움직임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멋있는 추 운동과 같은 동작이 나오니까요. 퍼팅 그립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두 손이 합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겹쳐지든 아니든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손이 서로 마주보고 두 손바닥이 서로를 향해 보며 하나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손에서 퍼터를 느끼지만 두 손은 마치 한 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오른손으로만 퍼팅을 하는 것을 자주 연습합니다. 일단 오른손바닥이 제자리에 있는지 공이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렇게 몇 번 연습하여 자신감을 얻은 후에 왼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퍼터 헤드가 제 그립에 스퀘어로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라인업을 하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퍼터 페이스를 탁힌 라인의 스퀘어가 되도록 라인업하고 몸을 적당히 평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다수의 톱 플레이어들이 라인을 보기가 쉽다는 이유로 오픈이 되게 서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요. 제 자신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퍼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전 이렇게 오른쪽으로 서는 게 잘 되는 것 같군요. 제가 스퀘어가 되게 서거나 클로스드가 되게 서면 블럭 모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 왼쪽 어깨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오른쪽 어깨를 좀 높게 합니다. 제 경우는 오른 어깨가 위로 가도록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퍼팅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뒤로 아래로.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트릭은 9번 아이언으로 퍼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로크가 좋았다면 공이 굴러가는 걸 볼 수 있었을 테고 이것은 좋은 퍼팅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말이죠. 이 연습의 장점은 공을 밀어낼 때 아주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속도를 줄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칩샷 같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놓으려고 한다면 짧게 뒤로 물러났다가 가속을 붙여 밀어줍니다. 그럼 아주 좋은 탑스핀이 붙게 되죠. 밀어주고 올라가고 라인업이 됐는지 보시죠. 홀에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뒤로 물러났다가 퍼팅하며 가속을 밀어주는 요령이죠. 자, 공이 구멍으로 굴러갑니다. 퍼팅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스트로크와 방향, 그리고 거리가 그것입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 퍼팅의 감각과 그린의 상태를 파악하는 걸 의미하죠.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편안하게 앞으로 쭉 나가는 퍼팅은 자신감을 줍니다. 자, 이제 브레이킹 퍼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린에 빨리 도달했어도 다른 방향으로 퍼팅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배워야 하겠고 이에 대한 감각을 좀 길러야 할 겁니다. 많은 골퍼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경사면이라고 생각하고 라인업을 한다든지 퍼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 겨냥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퍼팅에서의 정점, 즉 퍼팅의 힘이 끝나는 곳을 찾아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볼에 커브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퍼팅은 실제 스트레이트니까요. 공을 A 지점으로부터 여러분이 정점으로 생각되는 B 지점으로 보내고 여기서 올바른 판단과 감각 그리고 힘 조절로 홀까지 밀어 넣는 겁니다. 4피트 왼쪽에서 퍼팅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린상의 한 지점을 찾아내요. 그리로 공을 때리면 그것이 올바른 브레이크와 힘 조절이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어허, 맞았군요. 티팩을 올려놓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공은 여기 어딘가에 왔을 것 같으니 티팩을 여기에 놓죠. 왜냐하면 메인 퍼팅이 이리로 오게 한 후 홀로 브레이크 되도록 할 것이니까요.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홀의 앞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이 높이 올랐다가 내려오면 여러분은 홀로 향하는 평평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이 여기에서 브레이크 될 테니까요. 이것이 홀의 전면이고 이것은 브레이크가 크기 때문에 퍼팅과 나란하진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고 올바른 자리인지를 살펴보죠. 이것 역시도 그린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이 볼을 쳐서 이렇게 빠지면 제가 그린을 잘 읽은 것입니다. 자, 만나볼까요? 저 티팩을 향해 겨냥할 겁니다. 자, 그러면 티팩을 때리고 릴리스 되어 나오겠죠? 아하, 조금 낮게 나오는군요. 저 티팩보다 좀 낮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높게 쳤어야 했군요. 티팩에서 이 지점까지는 아주 가깝게 보였는데요. 티팩의 안쪽에서 조금만 높이 주었더라면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건데 말입니다. 아마추어에게는 경사면의 라이가 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이 반응하는지,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숙달된 분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로프의 라이 중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공이 발보다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스탠스에서 약간만 뒤로 물러서서 클럽을 몇 인치만 내려잡고 슬로프에 따라 백스윙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턴하고 몸은 약간 수동적으로 되도록 놔두십시오. 팔이 뒤로 돌아가고 땅의 경사면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공이 발보다 앞에 있으므로 클럽의 토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드로우나 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스탠스를 고수하면서 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공은 너무 앞에 있고
클럽은 보통의 길이로 잡고 있으니 그저 휘두르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아래로 내려잡고 팔로만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드로우가 나오게 되겠죠. 공이 발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는 숙달된 골퍼들도 처리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 데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을 셋업하고 스윙 중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많은 비기너들이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발끝으로 가고 따라서 스윙할 때 샷이 전체적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어드레스의 위치를 잡고 몸이 얼마나 앞으로 향하기 쉬운지 한번 보십시오. 샷한 후 안정을 잃어 흔들리기도 쉽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클럽 골퍼들도 많이들 그러죠. 네, 스탠스를 좀 더 넓게 해요. 예. 공을 좀 더 앞에 놓아서 클럽을 약간 더 경사진 각도로 내려칠 수 있도록 하세요. 될 수 있으면 클럽의 끝부분을 쥐고 팔도 클럽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러면 샤프트의 최대한의 길이를 더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라인은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은 지형을 따라갈 거니까요. 또 좀 더 업라이트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좀 더 위아래로 큰 스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의 플레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뒤로 내려오거나 자연스럽게 쇼트를 향해서 내려오거나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스윙을 하고 여기서 리듬을 갖고 앞으로 나가요. 집어 올리고 머무른다. 발 뒤꿈치에 무게 중심을 싣고 왼쪽으로 당겨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슬로프의 경사도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불평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샷을 한번 봅시다, 닉. 이것은 다운힐 라이고 따라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통의 어드레스 포지션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서 있을 때 제가 이 샤프트를 여기에 놓거나 당신 어깨에 가로질러 이 깃발을 놓는다면 이게 경사면과 평행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몸의 슬로프와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무게 중심도 왼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공을 당신의 스탠스에서 뒤쪽에 놓았어요. 여기서 슬로프는 깃발과 더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정을 하지 않고도 보통의 스윙과 유사한 스윙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클럽이 빠져버린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앞으로 싣고 볼을 뒤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이 훨씬 더 낮게 반경으로 들어오니 하나 이상의 클럽을 잃게 되고 공을 따라 팔로우 스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어필 라이에서의 두 종류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볼 뒤로 무게를 실어서 공을 로프트하는 것으로 클럽 멤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달된 플레이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이 룰을 깨고 무게를 앞으로 실어 아래를 때려 밀어주는 방법인데 여기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죠. 제가 보통의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서면 데이빗이 핀으로 저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슬로프에서의 모든 상황은 슬로프와 평행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닉의 경우 그가 정상적으로 서면 깃발이 너무 수평으로 보이므로 그의 등을 약간 오른쪽으로 숙여줍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몸은 슬로프와 더욱 평행이 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앞으로 멀리 치려고 하는데 공이 뜬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다른 클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스윙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 포지션에서는 낮고 넓은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것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칭을 하고 위로 올려주어 공이 언덕 위로 뜨게 되죠. 몸은 뒤로 젖혀지고요. 하이샷이 나왔군요. 제가 낮은 공을 구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은 몸의 중심을 좀 더 앞으로 제 왼발에 주고 스윙 내내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 백스윙만 하는 거죠. 하지만 슛을 해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조금 일찍 접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임팩트에 들어가면서 팔을 조금 더 접어주고 왼쪽에 무게를 실어 4분의 3 스윙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낮게 공이 날아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리로 얼마나 잘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 무릎이 편안하고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면 백스윙을 훨씬 크게 할 수 있고 제 오른편이 내려와서 릴리스되며 샷을 밀어주는 것도 지탱해 줄 수 있죠. 피니쉬도 역시 다리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리가 고정되면 제 몸의 오른쪽 부분이 릴리스되면서 샷을 밀어주고 적절한 피니쉬로 연결되니까요. 아주 좋아요, 니. 그대로 다음번에 좀 더 높이 유지해봐요. 자, 어서 서두릅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내용이 정말 유익한 것이었으면 좋겠군요. 오드마 파크의 지원과 발데라마의 환대 감사를 드립니다. 데이빗, 시간을 내어 절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끝내기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20야드 기억해요? 물론이죠. 그래요. 하체가 버티는 데 따라서 상체가 반대 방향으로도 돌아가면 좋겠어요. 20야드라고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예, 좋습니다. 와, 저것 봐요.